말년에 집을 며느리 이름으로 바꾼 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제 말년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요.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라는 말을 그때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고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제 평생이 들어있는 집이었고 여기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군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병원 갈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때 가장 곁에 있던 사람이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요.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큰일 난다며 걱정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병원도 같이 가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알아서 해줬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복 받은 시어머니라고 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의지를 하게 됐고 마음도 풀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집 명의를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떠냐고요. 요즘 세상에 상속 문제 잘못 건드리면 세금 폭탄 맞는다며 미리 며느리 명의로 해두면 절세도 되고 관리도 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제 마지막 보금자리였고 쉽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이런 거 직접 관리하시기 힘들지 않냐며 자기가 책임지고 어머니 모실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들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거 되는 집인데 미리 해두는 게 뭐가 문제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명의 이전을 하던 날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옆에서 괜찮다며 손을 꼭 잡아주니 괜한 걱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값은 당시 시세로 6억 원 정도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다름없는 제 전부였지만 가족을 믿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명의 이전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미묘하게 바뀌었고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바쁘다는 이유로 혼자 가라는 날이 늘어났고 반찬도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집 앞에서였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집 문이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니 어머니 집주인 허락 없이 번호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주인이라는 단어가 제 집 앞에서 저를 향해 날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자기 명의이고 앞으로는 자기 허락 없이 손님도 부르지 말라고요. 심지어는 요양원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위험하니 시설로 가는 게 맞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넘긴 건 명의만이 아니라 제 삶의 주도권이었다는 걸요. 저는 바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친정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 집에 더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지인의 집에서 지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곧바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약속했던 부양 조건은 서류로 남아있지 않았고 저는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의 이전 과정에서 며느리가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화 녹음과 메시지들이 그나마 제 편이 돼줬습니다. 소송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당당하게 살았고 저는 하루하루 버티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후 부양을 전제로 한 명의 이전이었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집 명의는 다시 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6억 원짜리 집이 다시 제 이름을 찾는 순간 그제야 숨이 쉬어지더군요. 며느리는 모든 권리를 잃었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듯 대하던 태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긴 걸 되찾는 건 욕심이 아니라 권리라고요. 잘못된 선택은 바로 잡아야 하고 남의 인생을 이용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걸 그 집은 끝까지 증명해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